국제 분쟁에서 한국의 연일 패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충격이 많이 컸던 모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로 한국에 패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국제소송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WTO와 ICJ,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일본인 직원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인턴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재판에 관련된 인력을 늘려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쟁 처리 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어학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 대부분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이에 지원하는 수가 적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젊은 법학 연구원과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염두에 두고 2020년부터 몇 명을 우선 선정한 후 향후 정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예산 관련 비용도 20일 국무회의에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WTO, ICJ 외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인턴 참가자 지원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기구 전반의 취업 지원에 정부가 급여 등을 부담하면서 인재를 쓰는 JPO 파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 처리에 관한 인력에 특화된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신문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 국제재판 소송 전략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TO가 올해 5월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패소를 안겨주었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치 못한 외무성은 5월에 소송 전략에 반성할 점이 있었다라며 검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2014년 남극해에서 연구 목적을 내세워 포경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며 호주가 중지를 요구한 ICJ 재판에서도 패소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일본은 올해 6월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부터 31년 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 국제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본인은 WTO 사무국에 70여 명 각국 법률 전문가 가운데 2명뿐이고 ICJ에는 일본인이 1명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국제기구에 일본인 직원이 늘어나도 직접적으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식을 일본 정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진정 무엇 때문에 패배한 것인지를 모르는 듯한 모양인데요. 과연 일본의 이러한 방법들이 거짓과 언행 불일치 행동들까지 덮어버리고 국제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중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하여 소개와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학생이 전광판을 털었어 인데요. 사진을 보면 건물 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광판에 자신을 중학생이라 밝힌 의문의 사람이 장난을 쳤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인지 진짜인지 장난인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네요. 사실 한국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해킹 대회에서 15년도와 18년도에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런 분야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인재들을 구해보면 아마 여러 곳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그럼 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댓글 2000개 가까이 달리며 화제되고 있는 이 글을 본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지. 하지만 한국 중학생은 세상을 가지고 게임하네. 하하. 한국인들 게임 실력을 봐. 그들이 손대는 대부분의 게임은 항상 순위의 한국인으로 가득하다. 컴퓨터로 하는 건 무엇이든 잘하는 것 같다. 이것은 놀랍지 않아. 많은 서버들과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윈도우 XP 이하를 사용해. 왜냐면 높은 버전은 그들에게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이지. 버전이 낮아야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대부분 높은 버전을 타깃으로 만드니까. 중학생이 직장을 구하는 방법. 이제 그들은 게임을 시작했어. 더 높은 수준의 보안과 그걸 뚫으려는 중학생의 대결. 그런데 텍스트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뭐야? 뭔가를 묻고 있는 거야? 보통 한국인들이 저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음표는 상대를 비꼬는 데 많이 사용하지. 롤에서 만났던 그놈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맞아, 정말 수백 가지의 단어들을 욕하는 데 사용하지. 그들한테 대화로 타협하려고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봐야 한다. 하지만 게임을 잘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난 게임에서 한국인 만나면 피하거나 내 팀으로 만들거나 하지.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유는 단지 게임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가 남인지 북인지 알 필요가 있다. 만약 북이라면 한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할 거야. 번역에서는 왜 물음표가 사라졌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한국어는 모르지만 저 상황에서 절대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닐 거야. 난 그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 나 같은 대학생도 저렇게 하려면 꽤 오랜 기간 걸리고 가능할지도 의문이야. 하지만 한국 중학생에겐 그저 장난이라는 거야. 나는 그를 고용하고 싶다. 그의 경력은 저 사진 하나로 충분하다. 게임에서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화가 나도 슬퍼도 웃겨도 모든 감정에서 케케케케를 말한다. 그래서 저놈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게 더 무서워. 그들이 진짜 화나면 말이 없어져. 그리고 게임의 결과로 보여준다. 가능하면 피하거나 건드리지 마. 문제. 저 중학생은 화가 난 걸까, 기분이 좋은 걸까, 슬픈 걸까? 차라리 버뮤다 삼각지대의 의문들을 밝힐게. 저 어린아이가 어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대단하네. 너네들 조심해. 여기에도 한국인이 있을지 몰라. 만약 좋지 않은 댓글을 달 경우 너의 안전은 위험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가장 유치한 방법이야. 한국은 여러 가지로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재밌는 나라야. 그는 심지어 수다를 떨기 위해 애플을 몇 개 남겨뒀어. 나는 이런 걸 너무 좋아. 많은 쇼킹한 일들이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지. 나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 실제로 내가 한국에 갔을 때 PC방을 갔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것이 익스플로러였지. 제발 바꿔줘. 대체 그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지? 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데 저 중학생한테 배우고 싶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크였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인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이자 슈퍼푸드에 속하는데 분명 전 세계적으로 향신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한 나라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인데요. 2017년 기준 1인 섭취량은 6kg가 넘어가는데 이는 해외 평균의 몇십 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해외에서는 마늘 조금이라고 하면 한쪽 정도를 넣는데 한국은 한 움큼 넣어버리죠. 거기다가 요리를 할 때도 많은 외국인들이 놀란 다진 마늘을 베이스로 기름을 만들고 마늘 기름 위에 통마늘을 넣는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독 왜 한국에서만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요리 김치에 마늘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늘은 흔하면서 특유의 매운맛, 담백한 맛, 그리고 단맛까지 마늘 자체로 너무 완벽한 재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겹살 먹을 때 같이 구운 마늘은 정말 맛있죠? 왜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같이 구우면 좋은지 아시나요? 익혀 먹으면 아린 맛이 사라지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은 어느 정도 파괴되고 위장에 주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마늘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구운 건 조금씩 먹기도 하죠. 전 세계 대비 한국은 넘사벽으로 소비량이 많습니다. 서양에서 마늘을 많이 먹는 국가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5배에 해당하고 뒤를 이은 미국, 브라질보다도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생산량에서는 1위가 중국, 2위 인도, 3위 방글라데시, 4위 한국인데요. 면적 대비 생산량은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만큼 먹으니까요. 서양 동양의학에서 입을 모아 몸에 좋은 재료라고 하는데 마늘의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진, 항암작용, 노화 방지, 체력 증진, 당뇨병 개선, 특히 남자에게 좋은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모든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닌데요. 위가 약하거나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애완동물 많이들 기르시는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절대 생마늘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구워서도 가능하면 안 주는 게 좋고요. 그럼 한국 마늘 섭취에 대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드라큘라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한국에 갔던 드라큘라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그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모든 음식에 마늘이 있던 것을 확인했어. 그들에게 마늘이란 물과 같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 먹어야 하는 음식이지. 그들의 전래동화에는 마늘을 먹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30일을 사용하는 마늘을 그들은 3시간이면 소비한다. 그들이 마늘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피클처럼 그들의 소스에 통마늘을 담아놓고 먹는다. 나는 처음에 그 소스를 먹으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 마늘을 먹으려고 소스에 담아둔 거야.
마늘을 썰고 볶은 후 또 마늘을 넣는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 처음 마늘 볶은 것은 마늘 요리를 하기 위한 과정이지. 한국인이 비만이 없고 건강한 이유는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 영상에서 한국 요리를 소개할 때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국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는 한국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들이 통마늘을 먹을 때는 나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님을 느꼈다. 유일하게 드라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아니 존재하지 못하는 나라. 한국에서 1년 살고 나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음식이 무엇인가 빠진 느낌이야. 아마도 그게 마늘이 아닐까 생각해. 마늘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국 요리에 거부감이 없어. 그들이 많이 먹는 이유는 요리에 잘 사용했다는 거야.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안 좋은 것도 없고. 예상했어. 그들이 생각하는 마늘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야. 맞아. 나는 한국 요리를 좋아해서 영상을 찾아보면 항상 마늘은 거의 들어가.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은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 마늘이 들어간 한국 치킨은 정말 맛있어. 길에서 그들을 화나게 한다면 주머니에서 마늘을 꺼내 너의 입에 넣을 거야. 절대 화나게 하지 마. 나는 마늘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먹지 않는데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마늘 좋아해. 마늘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냄새는 매우 좋아. 내가 평생 먹은 마늘보다 한국에 있던 한 달간 더 먹은 것 같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크였습니다.